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 하는 베테랑들에게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대기 모드인데요. 지난주에 나와주셨을 때 이 ISM 제조업 지표 선행 역할 해준다라면서 미국 지표 잘 보자 하셨어요. 오늘 밤에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시장이 한 차례 더 흔들리진 않을까. 우리 좀 선반영해서 잘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은 환율도 안정적이고 수급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CPI와 PPI 말씀을 드릴 때에 추세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속에 이 내용들을 좀 다 녹여놓기는 했습니다. CPI가 지난해 7월 9%를 넘나들고 있었던 그 무렵부터 지난달 앞자리가 7이 되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하향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 6.4%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전일 전망에 따르면 6.4 정도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면 S&P 500 지수가 3%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하고 있고요. 6.5 수준 나오면 1.5에서 2% 내외의 상승. 하지만 6.5를 넘어서는 6.6부터는 오히려 하락이 2%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 전망이 65% 이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이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선반영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선반영된 분위기를 CPI가 6.5 미만으로 나와만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 둔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 추세가 9에서부터 6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반영된 분위기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것들, 이벤트 해소로 좀 볼 여지는 없을까? 한 번쯤은 조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누차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어쩌면 1월 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경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난주 이 시간 신의 한 수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상승 탄력도가 가장 좋은 시기를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비워내시면 안 되고 나의 주식 계좌에 주식은 일정 부분 비중 이상 갖고 계셔야 앞으로 상승 탄력도가 가장 좋은 시기까지 내 계좌의 그 상승력을 수익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듯이 어찌 보면 지금 선반영된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잠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세는 9에서부터 6까지 CPI의 추세를 봤을 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하향 추세가 제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인플레이션 둔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시장을 보시고 롱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6.5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선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주춤했다가 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러면 수급의 연속성은 지표, 그다음에 또 환율에 달려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 시장의 저평가 요인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환율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1월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화면에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월 시장을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딱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초반에는 금융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매도를 할까 때문에 굳이 내가 빠르게 매수를 잡아줄 필요가 있을까? 금융투자 좋으라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분위기를 쫙 가늠한 다음에 개인들은 매도 강화, 외국인들은 매수 강화하면서 올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진행 중입니다. 2조 원 돌파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결코 작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16조 원 이상 매도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7월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순 매수 기조는 파란 색깔 선이 외국인입니다.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11조 3천억 원 이상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옵션 만기일 그 즈음에 9조 6천억 원, 9조 3천억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외국인들 2조 원 이상의 매수세 돌파하고 있으면서 오늘 기준으로 11조 3,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다시 확인이 되죠? 제가 10월 달부터 강조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외국인들이 가는 대로, 외국인들이 보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면 그렇게 시장을 볼 때 빗나간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제부터는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매수세 동반되고 있느냐? 그 부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지속 보유하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할 것인가? 수급 포인트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추격 매수는 글쎄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힌트를 더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바닥을 딛고 이제는 올라서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스텝으로 오늘 밤에 이제 지표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 포인트들 어떤 것들 체크해 나가면서 방향성 체크해 봐야 됩니까? 네. 신의 한 수를 꾸준하게 5주 연속으로 목요일 이 시간 저와 함께 시황을 살펴보셨다면 이 내용들 단단하게 붙잡고 계실 겁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자, 이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빨간 색깔 줄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줄은 노동 가능 인구고 빨간 색깔 줄은 일자리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내려와 있고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FOMC가 지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금리를 더 높여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할 것이다. 왜? 고용이 탄탄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파월이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견조한 고용은 시장의 조정 요인이다. 라고 해서 그간 주가 지수가 굉장히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침체가 사실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I, CPI 모두 다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둔화에 따라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앞에 딱 도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고용 지표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지금보다 조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 대한 긍정 전망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CPI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죠. 지난 11월 CPI 발표가 나오는 즈음에 제가 저는 이번 앞자리 7 나올 것으로 좀 강하게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화면 2번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되는 CPI를 볼 때에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럼 CPI는 우리는 YOY 기준으로 비교를 하죠. 0.8%포인트 오르고 0.6%포인트 오르니까 2개월 연속 CPI의 둔화세 쫙쫙 확인을 했습니다. YOY 비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가 1월입니다.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 0.6 올랐지만 여기는 0.2 정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Y 비교했을 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CPI 조금 어려울 거다. 오히려 CPI가 YOY, MOM 모두 다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다시 좀 올라가나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모두 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달로 갑니다. 7월 달은 가장 높은 수치 9%가 나왔습니다. 그 전으로 가보면 4월, 5월 무렵입니다. 그러면 CPI가 11월부터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YOY 기준으로 꾸준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CPI의 추세는 적어도 올해 5월까지 하향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CPI가 혹여나 6.5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기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 5월까지 물가 압력 둔화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실적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CPI가 둔화 추세,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월 동기 대비했을 때 예측치가 0.3, 0.3, 지난 12월에 0.2 올랐습니다. 0.3으로. 그리고 나서 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에서 예측치가 6.1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부터 어제부터 5.7로 떨어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7.1이었으나 7.3까지 레이트가 되다가 6.5로 일주일 만에 다시 둔화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10분 우리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ISM 제조업 지수 보아야 되겠죠? JP모건에서 발간한 2023년도 연간 전망에 나온 모습이죠. 1950년대, 70년대, 80년, 90년, 2000년,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가장 낮았던 저점을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고 그 저점과 가장 가까웠을 때 그래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보조지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ISM에서 나온 설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전후로 바닥이 나오고 ISM 제조업 지수 바닥 후로 주가 지수의 바닥이 나오고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때도 ISM 제조업 지수 바닥을 보인 직후 S&P 500 지수의 바닥,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을 보인 직전 S&P 500 지수의 바닥 이렇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쪽을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은 어디냐? 그 다음 화면으로 결론을 내보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전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은 47.8, 48.3, 48.1, 47.8 이렇게 4차례의 바닥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를 한번 겪었죠. 그리고 나서 12월 1일 50을 하회한 49가 딱 찍혔습니다. 그리고 48.3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된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이 어디일까를 보았을 때 적어도 47.8과 48.4 이 어간 지금 바닥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확실한 포지션에 대해서 5주 동안 같이 데이터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에서부터 50을 하회하는 구간까지 1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50에서부터 바닥을 찾아가는 기간까지 1년 6개월이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저와 같이 바닥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입니다. 그 롱 포지션 48.4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10월 저점, 9월 하락 이후에 10월 저점이 큰 장기 시세로 보았을 때 지수의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뒤면 우리는 그때가 저점이었는지 아니면 1, 2개월 뒤에 다시 바닥 구간이 온다면 그곳이 저점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선반영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증시에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너무 심취하셔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바닥을 잘 다져가시고 내 보유 종목이 탄탄한 펀더멘털을 지니고 있는지 이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PI에 따라서 6.5를 기준으로 위든 아래든 단기 눌림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전략과 함께 토픽까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삼성 SDI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 말씀을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차트를 고스란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업종들 늘 말씀드리죠. 펀더멘털이 탄탄한 업종들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ISC, 삼성 SDI, HK이노엔 모두 다 바닥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개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동아기업, 이마트, 바이오니아, 코롱인더, 삼강 M&T, 어제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까지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누군가요? 오늘의 토픽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열어놓고 본다면 시세가 이와 같이 좀 나옵니다. 저는 주봉 차트를 잘 열어놓고 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같이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 구간을 짚으라고 한다면 이러한 바닥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점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보신다면 왜 좋아지는가? 외국의 해외에 증설되는 곳의 전력 인프라, 미국의 IRA 여러 가지 수혜, 자동화 설비,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의 교체 수요 등 탄탄한 수주 잔고를 감안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단가는 53,5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고 1차 목표가로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뚫어낼 거로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상단 뚫어낼 거로 보고 계십니다. LS 일렉트릭 목표가 7만 원이고요. 오늘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51,500원 밑에서 53,500원. 53,500원 밑에서요.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실적주 오늘 LS 일렉트릭이 탑픽이었고요. 지난주에 탑픽 주신 삼성 SDI가 잘 가서 이 부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날이 조정 딱 기회였네요. 지금 8% 수익 주고 있거든요. 추가 AS 주신다면 쭉 들고 갈까요? 삼성 SDI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막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볼 때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무료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에도 삼성전기 너나 사라 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었는데 12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면 삼성전기 안전하게 들고 계시는 거고 삼성 SDI도 58만 원대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70만 원, 75만 원 언제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 지수에 대한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패시브성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 탄력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잘 가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구간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당시 1차 목표가는 70만 원이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의 한 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